네, 생명과학 10번째 시간으로 뉴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의 첫 번째 내용인 만큼 가장 기본이 되는 신경계 부분에 그 중에서도 신경세포 부분을 이번엔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세포의 개념이 있는데요. 신경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신경세포, 세포가 어떤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잖아요. 앞에 신경이 붙었다는 거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구나 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세포의 이름이 바로 뉴런이라고 따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세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뉴런이라고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으면요, 이 신호를 특정한 신호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적 신호, 또 하나는 화학적 신호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뉴런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읽어보죠.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신경세포의 축삭돌기는 마리집으로 쌓여 있다.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축삭이 노출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랑비의 결절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해당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의 구성인데요. 실제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뭔지 그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경세포체 아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체 여기 이렇게 핵이 있는 부분 전체를 우리는 신경세포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신경세포체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돌기가 뻗어나옵니다. 하나는 가지돌기, 하나는 축삭돌기가 있는데요. 이 가지돌기는 어, 신경세포체를 기준으로 짧게 나온 짧은 돌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정의가 짧은 돌기는 아니지만 짧게 튀어나와 있구나. 그래서 가지돌기입니다. 그리고요. 축삭돌기는 가지돌기랑 다르게 신경세포체를 기준으로 해서 길게 뻗어나온 그러니까 긴 돌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뻗어나온 돌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리집이라는 게 이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마리집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절연체의 기능을 합니다. 절연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절연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절연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전선을 우리가 고무에 딱 감아 놓은 것 같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집을 구성하는 세포가 바로 휴반 세포라는 세포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마리집이 마치 그 전선이 모두 감겨 있는 것처럼 모두 이렇게 고무로 감겨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감겨 있는 것처럼 돼 있지는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빈 부분, 그러니까 축삭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를 랑비의 결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축삭돌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말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줄여서 축삭말단, 축삭돌기는 또 줄여서 축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뉴런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를 일단 알아봤고요. 이 하나하나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좀 좀 이렇게 그림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화시켜서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핵이 있는 부분 우리 뭐라고 했죠? 신경세포체라고 얘기했죠. 이 신경세포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짧게 뻗어나온 돌기, 가지돌기, 그다음에 이렇게 길게 뻗어나온 부분, 축삭돌기, 그리고 축삭돌기의 마지막 부분, 말단이고요. 그다음에 이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애들을 마리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핵이 있는 부분 신경세포체, 그리고 여기서 짧게 뻗어나온 가지돌기, 그리고 길게 뻗어나와 있는 축삭돌기,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따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를 마리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빈 곳, 중간에 마리집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곳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한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하면 비교적 여러분이 쉽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런은 신경세포라고 얘기했잖아요. 신경세포도 핵이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세포는 핵이 존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에 핵이 존재하는 부분이 바로 신경세포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지돌기. 신경세포에서 짧게 뻗어나온 돌기라고 했죠. 가지돌기는 일종의 수신기 역할을 합니다. 다른 신경세포나 다른 세포로부터 자극에 대한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고요. 다음 축삭돌기. 축삭돌기는 길게 뻗어나온 돌기인데요. 얘는 반대로 발신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신만 가능한 거죠. 발신만 가능한 전화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리집인데요. 마리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겹의 막이라고 했죠. 축삭돌기를 감싸고 있는 절연체 기능을 한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슈반세포입니다. 슈반세포는 마리집을 구성하는 세포라고 설명했고, 랑비의 결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축삭돌기가 노출된 부분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네요. 처음 배우는 부분이라서 이 신경세포의 하나하나의 용어를 정의하다 보니까 조금 많을 수 있는데요. 그냥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뉴런을 한번 분류해 볼 건데요. 뉴런의 분류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리집의 유무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마리집으로 둘러싸이면 마리집 신경,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은 마리집이 있다.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 다음은요,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 분류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이 분류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부터 보도록 합시다. 신경세포는 기능에 따라 구심성 신경세포, 연합신경세포, 원심성 신경세포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략적인 내용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잘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감각을 느끼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뇌를 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기라는 게 있습니다. 감각기.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느끼는 부분 있죠. 뭐 보고, 시각, 후각, 청각, 뭐 촉각,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이제 오감을 느끼는 부분,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감각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책에는 감각기관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인 자극이 있잖아요. 이런 자극, 뭐 이게 뭐 차다든지, 혹은 이제 뭐 뜨겁다든지, 아니면 뭔가 느껴진다든지, 이런 것들, 들린다, 이런 거. 이런 이제 이 감각기에서요,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자극을 받아들이면 이 자극을 전달해 준 애가 누구냐? 바로 구심성 신경세포 혹은 구심성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심성 뉴런은 이 자극을 어디다 전달하느냐? 바로 우리의 중추신경. 중추신경이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중추신경, 뇌와 척수. 즉 뇌와 척수인 중추신경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중추신경계라고 하거든요. 뇌와 척수를 통틀어서 이 중추신경계는 어떤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바로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 구심성이 한다. 자, 그리고 그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이 바로 연합뉴런이다. 혹은 연합신경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극을 받았으니까 모든 생물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야겠죠. 그죠? 반응을 하는 곳은 우리 반응기 혹은 운동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이 여기에 있는 명령, 그러니까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 명령을 전달하는 애가 바로 원심성 뉴런이 됩니다. 그럼 이 원심성 뉴런은 누구한테? 반응기에게 이 자극을 전달해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구심성 뉴런이 자극을 전달하는구나.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원심성 뉴런은 반응기로 그 명령을 전달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각각의 역할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요, 구심성, 원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구심성 뉴런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감각 뉴런이 되겠죠. 그리고 원심성 뉴런은 보통 운동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로 알겠죠? 대표적인 예예요. 대표적인 원심성 뉴런이 바로 운동을 전달하는 운동 뉴런 혹은 운동 신경들이 이 원심성 뉴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알겠죠?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구심성과 원심성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심력과 원심력의 그 느낌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원운동을 할 때 알겠죠? 원운동을 한다고 하면 이 원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안쪽을 향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구심점, 그러니까 안쪽으로 향한다라는 말은 이 중추신경이 되겠죠, 그죠? 중추신경으로 들어온다, 구심, 중추신경에서 나간다, 원심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네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기계의 자극을 중추신경을 전달하는 애가 구심성 신경세포,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연합신경세포, 그 다음에 여기서 명령을 전달하는 반응기로 명령을 전달하는 원심성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써보면 이렇죠. 자, 구심성 신경세포, 말단 또는 감각기의 자극 또는 신호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 구심성 신경세포고요. 다음 연합신경세포. 연합신경세포는 뭐를 구성하느냐? 바로 중추신경계를 구성하죠.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을 서로 뭐예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중간에서. 다음 원심성 신경세포는 우리 중추신경계의 뭐를? 바로 신호 혹은 명령이죠. 명령을 어떻게? 바로 반응기에 전달한다. 이것이 뉴런, 그
기능에 따른 뉴런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요. 이 순서입니다. 순서.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극은요. 모든 자극이 전달되는 과정은 이렇게 일방향으로만 이동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자극은 반드시 이 신호는요. 신호 혹은 자극의 전달은요. 반드시 구심성, 그 다음에 연합, 다음 원심성으로 전달됩니다. 반대는 절대 안 되고요. 이 순서도 바뀌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모든 신호는 반드시 이 순서대로만 전달해요. 순서는 순서 바뀌면 안 되고요. 알겠죠? 순서는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순서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방향도 변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 순서대로만 전달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 뉴런이 굉장히 그러니까 한 신경세포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구심성 신경세포인데요. 잘 보시면은 여기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신경세포체는 가장 그 끝부분에 있잖아요. 가장 끝부분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끝부분에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디에 있느냐? 축삭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삭 가운데에 뭐가 위치하냐면은 신경세포체.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생긴 것만 가지고 뭐를 구별할 수 있다? 뉴런이 어떤 뉴런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그려보면요. 이렇습니다. 뉴런은 반드시 구심성 뉴런, 연합 뉴런, 그리고 원심성 뉴런 순으로 전달된다. 이 순서는 변할 수 없고 그다음에 방향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심성 뉴런 어떻게 생겼느냐? 구심성 뉴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축삭의 한 가운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신경세포체가 존재하죠. 그리고 연합 뉴런은 이렇게 짧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신경세포체가 굉장히 크고 대신에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여기 있는 거 이거와 이거를 우리는 신경세포체입니다. 알겠죠? 신경세포체.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거를 축삭돌기, 그리고 여기는 축삭돌기 말단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도 말단이고요. 아시겠죠? 보통 단순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표현 방법 좀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심성 뉴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런의 모양이죠. 이렇게 긴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얘네들은 반드시 그 순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단이나 우리 몸의 말단 또는 감각기와 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구심성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구심성 뉴런에서 받은 자극을 중추신경, 그러니까 연합뉴런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를 거치고 이 중추신경계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이 자극 반응에 대한 명령을 누굴 통해서? 원심성 뉴런을 통해서 어디로? 반응기로 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가능하지만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해당 내용 뒷부분 기능에 대한 이 뉴런들 기능에 따른 분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단원의 첫 번째 신경세포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끝까지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3단원 끝까지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신경세포, 뉴런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